저는 이제 월세 그만 받으려고요. 제가 월세 수익 말고 사업 수익도 많이 있거든요. 자, 평범한 삶에서 엑시트하기 오늘 주제예요. 제가 과거의 시기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늘 부족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용돈을 100원을 제대로 갖고 다니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100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쭈쭈바가 50원이고 10원짜리 사탕도 있었는데 저는 사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거를 못 먹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큰 거예요.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놀이동산에 가면 솜사탕을 사 먹어요. 솜사탕을 사 먹으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무슨 어른이, 다 큰 어른이 솜사탕을 사 먹느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쓰는 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었으니까 참는 거는 자신 있었던 거죠. 참는 거는. 어쨌든 제가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던 사진. 그런데 나이트클럽에서도 무대에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 무대 시간 말고도 낮에도 연습 같은 걸 정말 좀 많이 해야 돼요. 난타도 했어요. 난타 공연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접니다. 저는 정말로 좀 답답했어요. 어렸을 때도 가난했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나이트클럽에 왔지만 나이트클럽의 생활도 되게 빡빡한 일정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모았던 거는 해외 연수, 언어 연수를 다녀와가지고 토익 점수를 좀 더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1000만 원의 돈을 모아놓고 한번 인생 계획을 한번 제가 짜봤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원래 엑시트 책에 넣으려고 했던 사파예요. 그런데 엑시트 책에는 사파가 들어가지 않고 제가 엑시트 책 제작할 때 만들었던 사파를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고민을 했더니, 계획을 한번 봐봤더니, 취업을 28세 해서 연봉 2천만 원대를 받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잠깐 제가 얼굴이 안 보이나요? 제 얼굴. 예. 취업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또 출산하면 아기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 키워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집도, 내 집 마련도 해야 되잖아요. 내 집 마련 다 해놓으면 이제 그때 거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도 이런 쳇바퀴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쳇바퀴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10년에 지금의 월급으로만 한번 이렇게 짜본 적 있나요? 월급으로만 이 계획을 세우면 되게 우울해요. 월급으로만 세우면. 왜냐면 이게 여기 돌아가는 거는 월급에 맞춘 삶이거든요. 근데 월급만 갖고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이 쳇바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끝나면 10년 계획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미로에서 좀 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미로가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좀 탈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사파지만 현실이 이래요. 아래는 이 평범한 사람의 삶인 거고요. 지금 위에는 부자들의 삶? 제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 금수저가 아니라, 돈을 버는 툴은 보통 사람은 급여밖에 없지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툴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쓰는 거랑 상관없이 이 수입이 늘려서 이렇게 좀 편하게 벌고 있다는 거죠. 여기 뒷짐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고. 실행이 다비다님, 위에 사무장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래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툴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 버는 툴을. 보통 사람들은 매달 월급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눈치고 여기 좀 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은 어쨌든 급여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부자의 툴을 가진 사람은 건물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그냥 돈이 누워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돈이 누워 있어도. 그래서 저는 부자에 대해서 좀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아니라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부자를 연구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평범함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내린 결론은 딱 그겁니다. 일단 수입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수입을. 돈 아끼고 저축하고 하는 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일단 무조건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입을 늘려야 되느냐? 종잣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모은 종잣돈을 불리면 되는 겁니다. 자, 종잣돈을 불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매월 현금 흐름을 월세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의 능력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모아놓고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정말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돈이 신기하게 정말 불어나더라고요. 이 그림은 저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은 거를 의미합니다. 제가 현재의 모습은 이런 폰이지만 미래에는 이런 킹의 모습으로 살겠다. 자, 킹의 모습으로 사는 거는 현재 돈이 없어도 마음은 킹일 수 있어요. 마음은 부자일 수 있어요. 그 부자로 마음 먹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를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또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고요. 내가 평범함에서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마음 먹고 확신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바뀐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거든요. 수앵앵님, 사무장님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탱크 포인트 제가 2만 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드르님, 사무장님 잘생겼어요. 예, 따라했기 때문에 행크 포인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었는데 주변에 부자를 만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고 있지만 이런 채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좀 책을 활용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지식을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예, 정말 큰 복이어서 그 책을 잘 활용하면 여기에는 뭐 몇십 배, 몇백 배 그 이상으로 바꿔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유일하게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게 책값이었습니다. 마치 부자를 직접 만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부자가 주는 그 메시지를 제 것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또 좀 강한 다짐으로 좀 책을 읽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게 된다. 늘 저는 머릿속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성공한 이미지를 항상 떠올렸어요. 성공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야. 나도 정말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 단계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맥주, 치킨, 놀러 가는 거, 거의 이런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쉬는 것과 좀 즐기는 거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종잣돈을 불리기로 생각하고 했으면 내가 가는 길에,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을 때 그때가 종잣돈을 모으고 공부했을 때가 가장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랑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니까 외로운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행크TV 채팅방이나 뭐 행복채트크 커뮤니티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정말로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수익을 냈는지 이거는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투자 방법을 익혀서 하는 분들이 실제 돈을 벌고 있고 그게 운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변에 개의치 말고 이런 성공인의 증거를 확인했으면 성공인이 갔던 그 족적을
밟아가면 내 자신도 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3년 동안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많이 봐왔던 건데 이런 시스템에서 다른 분들이 계속 성과를 냈던, 제가 성과를 냈던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선발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뭐 1년 내에 시작했던 분들도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자, 제가 경매를 시작을 할 때 나이트 클럽에서 나왔잖아요. 나이트 클럽에서 나와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행크에서 성공한 분들 보면 실력보다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한 분들의 특징은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마음 먹거나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뒤로 떨어지면, 뒤로 물러서면 절벽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동산 경매로 마음 먹었으면 저는 여기에서 절대 뒤로 물러설 것도 없다고 마음 먹었고, 여기서 무조건 끝을 보고 정상에 오르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내가 정말 평범함에서 엑시트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돌아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정말 배수의 진을 쳐놓고 앞으로 전진만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멘탈이 정말 강해야 돼요. 아까 배수의 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마음 먹고, 철갑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철갑. 제가 철갑 멘탈이라고 해서 이 사파 작가님께 철갑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월세 300만 원을 만드는 거, 부자가 되는 거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먼저 좀 강조를 했던 게 이 멘탈 강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멘탈이 타고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철갑 멘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엑시트 책에도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철갑 멘탈을 가질 수가 있는지. 저는 처음에 부동산을 택하면서 한 분야씩 이제 다 마스터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이제 부동산도 정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냥 하나씩만 마스터 해가면 돼요. 저는 처음에 제가 했던 건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했어요. 자, 종잣돈을 모으고 재개발, 이런 재건축, 자,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돈을 불릴 수 있는 기술을 하나 가지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 비행기 탑승권은 제가 나이트 클럽에서 일을 했을 때 드디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비행기 타고 제가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로 샀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 빌라의 주인은 1억 1,500에 이거를 처음 분양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한테 매도한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를 했어도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3천만 원 주고 나머지는 임대를 놓고 현금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1,500에 사서 2달 만에 2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3천만 원으로 2억을 벌었어요. 종잣돈 1억을 모아놨지만 저는 몇천 쓰지도 않고도 3억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4년 반 동안 1억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그 몇백 원 안 되는 음료수도 먹지 않았는데 부동산은 저한테 훨씬 그 이상의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딱 찾아봤더니 경매였습니다. 경매.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를 내가 한번 완성해보자. 경매 공부를 해보자 마음 먹었던 겁니다. 경매가 사실 저도 처음에 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저도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건 다 해도 되지만 경매만 안 하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거를 잘 모르니까. 이 1980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생겼는데 그 시기 전까지는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는 임차인은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법이 제정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80년대 전 얘기니까 현재는 완전히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어쨌든 경매는 자본주의 시장이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회수하는 절차인 거고, 자, 세입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없으면 자본주의 시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경매라는 거는 선순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깡미님, 사무장님 아버님은 지금 얼마나 뿌듯하실까? 맞아요. 저희 아버님이 경매를 제발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사람이 집에서 안 나가냐고. 그리고 집을 너무 이렇게 밥 먹듯이 사오면 어떡하냐고. 저희 아버님 평생 이렇게 임차인으로만 사셨거든요. 사실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 돈을 잘 버니까 아버님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예. 자, 어쨌든 용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권리 분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매입부터 매도까지 원 사이클 경험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뭐 경매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 원 사이클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원 사이클만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력을 좀 많이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경매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딱 나왔을 때 제 사진이에요. 경매 모임에 제가 나간 겁니다. 초보 송사무장. 아직 낙찰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송사무장. 이 옆에 있는 사진은 경매로 맨 처음 입찰을 했던 그 빌라 사진이에요. 이 가격을 사면 정말 이런 1,000, 2,000, 3,000을 남기고 팔 수가 있나 없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던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어딘가에서 첫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거는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05년 7월 17일에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 무대에 섰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자, 2005년 7월 17일 말고 이제 2005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2005년 9월, 2006년, 2007년 2년 3개월 안 되는 기간에 제가 경매로 최고수로 올라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매 시장을 아까 제가 초보자인 저 상태에서 제가 재패하는데 거의 2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경매로 좀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냥 주특기만 만들어 가면 되더라고요. 주특기만. 권리 분석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면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것만 잘 공부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물건을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건의 리모델링, 이런 활용, 이런 거를 좀 바꿔주면 또 권리 분석을 통해서 돈 버는 거 외에도 이것도 그냥 억대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제가 한 지역을 시세만 잘 파악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앱이 없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지도에다가 제가 시세 조사했던 거를 다 깨알같이 글씨로 한번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시세를 완전히 깨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른 곳에서 매물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딱 보면은 이게 얼만큼 싼지가 바로 제가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특기 만들어가는 게 정말 좀 중요하고, 아파트, 이런 빌라 뭐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모텔, 공장, 사우나, 막 저는 했던 것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하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던 거, 잘 하지 않는 것만 좀 바꾼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1+1+1의 법칙.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또 하나의 능력을 더하면 2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자, 2개를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면 또 하나를 더하면 또 이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정말 해보지도 않고 하나만 해보고 경매 시장이 끝났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이 딱 한 가지 맛만 보고 아파트 입찰해보고 정말 입찰자가 많네 이 얘기를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하나를 더 갖추고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더 즐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1+1+1+1의 법칙,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나중에 배우는 일은 한 가지만 가져도 수익은 훨씬 커지더라고요. 기술을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이 돈 버는 게 좀 수월한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경쟁이 좀 덜한 건지 저거를 머릿속에 가장 두고 있어요. 이 경쟁이 덜한 쪽 보면은
이쪽은 아스팔트잖아요. 그죠? 여기도 돈은 있어요. 돈 버는 수익은 있는데, 자, 이쪽은 흙길이고 돌길이고 약간의 좀 뭐가 있지만, 이쪽은 금괴가 조금 더 많네요. 그죠? 금괴도 많고, 경쟁도 덜하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게 쉬운 길이냐, 힘든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이 정말 심한 거냐, 경쟁이 많냐, 아니면 경쟁이 덜한 거냐,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엑시트 책 잘 보시고 난 다음에 경매 공부는 제가 처음부터 좀 마스터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이제 대중과 반대로 항상 대중과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뉴스나 언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를 통해서는 투자 참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저는 항상 팩트에 근거한 투자를 해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팩트를 수집하고 했더니 정말 반값에 제가 이런 아파트 살 수 있었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가격에 많이 매입을 했었죠. 대출도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는데 무슨 대출을 해주냐, 실제 대출을 잘 해주더라고요. 대출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저렇게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 정상 엑시트를 보고 걸어갔습니다. 정말 3년 정도 시간도 안 걸렸죠. 제가 이 엑시트 공간을 탈출하는데, 이 평범함을 탈출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킹이 된 저의 모습입니다. 이 체스판은 누구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체스판에서 오를 수 있는 방법만 배운다고 하면, 이렇게 또 많은 우리 회원분들도 핀에서 킹으로 변신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킹 되실 수 있으시죠? 평범함에서 엑시트하고 다들 킹이 돼서 우리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나이트클럽에서 경매 공부를 하고 킹을 꿈꾸던 이 송사무장은 딱 2년이 지나서 경매로 성공을 하고, 큰 성공을 하고, 이 경매 기술 책을 집필을 하고, 이 모습에서 바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아저씨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거 티를 안 내려고 더 아저씨처럼 입었어요. 2005년 7월 17일에 나이트클럽에서 마지막 무대를 서고, 2008년 저 책도 3월인 것 같아요. 2008년 3월에 경매기술 책을 내면서 킹으로서 또 다른 수많은 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커뮤니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시트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문, 이거 체스는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 평범한 삶인데 우리 핀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엑시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도 3년 넘게 썼어요. 3년 넘게. 제가 썼던 책 중에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최고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생부터 볼 수 있어요. 대학생분들 볼 수 있고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쉽게 읽으면서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책.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면 읽을 수 있는 책 중에서는 저는 이 책을 넘을 수 있는 책은 앞으로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겸손하지 않게 얘기해봅니다. 그만큼 정말 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인생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걸어왔던 평범함에서 엑시트했던 오늘 그 스토리를 다 들려드렸어요.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을 불리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불리는 투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제가 뭐 경매를 배우게 되면 경매 투자로 좀 가능해요. 뭐 빌라, 단독 다가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지분을 보여드렸는데 지분, 뭐 이렇게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를 해서 종잣돈을 좀 넉넉하게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집값 요즘 엄청나잖아요. 그죠?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똘똘하다는 거는 앞으로 가격 상승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한 채가 그런 가격 상승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또 과감하게 갈아탈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또 부족한 돈으로 뭐 이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많이 있잖아요.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분양권 투자하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강력 추천합니다. 9억의 빌라를 사둬서 기다리는 투자는 돈이 없는 분들한테 정말 괜찮은 투자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오늘 라방에서 제가 처음 공부했던 게 제가 재개발, 재건축 했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200만 원, 3천만 원으로도 몇 억이 되는 수익이 나니까 저는 지금도 이런 재개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과가 많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모아가야 됩니다. 내가 꼭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을 불리는 투자를 조금 공부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경매나 이런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거, 똘똘한 한 채, 돈이 좀 갖춰지고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똘똘한 한 채인지 아니면 무주 투자는 무조건 똘똘한 한 채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꼭 활용하시고요. 그거 툴을 갖고 있는 거랑 갖고 있지 않은 거랑 이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를 갖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월세를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추구하는 거는 개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저는 좋아해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물건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레노님과 함께 하는데 아마 제가 경매나 그냥 이런 금매나 이런 거를 활용했을 때 가장 또 좋은 매물을 잘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제가 지금까지 현재 23채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벌었던 노하우를 한번 다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월세 그만 받으려고요. 이제 제가 월세 수익 말고 사업 수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좀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노하우를 진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미 많이 벌고 앞으로도 또 그냥 많이 제가 돈 버는 거에 되게 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도 제가 알려드리면 저는 못 버는 게 아니라 회원분도 벌고 저도 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눔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행크에서 또 좋은 분들 만나면서 각자의 또 이 삶의 가치도 높여가고 이렇게 행복한 삶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노트님 집 팔았는데 올랐어요. 저요? 아, 그래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몇 번 겪을 수가 있어요. 집을 팔았는데 오르고 샀는데 떨어지고, 그거는 전문가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항상 구분을 해요. 집을 팔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 거는 매수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자한테 저는 박수를 쳐줘요. 지금 여기서 그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이 매매한 돈으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를 거기에 집착했는데 또 1주, 2주 지나서 1억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내가 힘들어서 투자를 못해요. 일단 얻은 거에 만족을 하고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기대 수익의 90% 가까이 되면, 80에서 90% 가까이 되면 매도를 합니다. 물론 제가 매도를 하고 더 오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또 최고점인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최고점을 맞추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은 있겠지만 항상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매로 매입을 했을 때 차순위하고 얼마 차이 났는지 정말 보지 않아요. 몇 억 이상 차이 난 적도 몇 번 있어요. 그 차순위와의 생각을 해버리면 제가 즐길 수 있는 순간에 즐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